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 2차 전지 엔터주 덜고 6월엔 이것 담았다. 국민연금이 6월 들어 2차 전지와 엔터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엔터주는 앨범 판매 부진 전망이 제기된 탓에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부품주와 화학주의 비중은 확대하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큰 입지로는 IPO 시장 대여 8곳 중 5곳 성적 우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상장한 IPO 대여들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장한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 3배가 넘는 주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안착해 새로운 IPO 대여들도 투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준비해온 대여급 기업들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IPO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힘이 갈린 상반기 10대 그룹 시총 HD 현대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그룹 중 올해 상반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HD 현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의 시총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반기에 240% 넘게 급등하면서 그룹 시총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10대 그룹 전체 시총은 지난해 말 대비 11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들어 삼성그룹 부진으로 1분기 증가분을 반납했습니다. 블룸버그 현대차 이달 중 인도 IPO 신청, 연내 상장 계획. 현대자동차가 빠르면 이달 중 인도 법인에 대한 IPO를 신청하고 연말까지 상장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소식통과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하고 이를 통해 약 2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25억 달러를 공모한 데 이어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정말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FOMC 1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감 속에서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부품주가 좀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장 전에 살펴볼 뉴스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 종목들 좀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있었죠. 이틀 CPI와 FMC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미증시가 좀 마감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2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특히 애플의 주가가 7% 이상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아이폰 교체 시기를 좀 앞당겼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7% 이상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좀 해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 입찰이 강한 수요를 좀 받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 또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수급을 받지 못했던 바닥주들이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빠르게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현상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 오늘 밤에 있을 이 빅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도 매매를 좀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바로 이 K푸드, F&B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원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풀무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풀무원 회사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텐데 K푸드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개막이 됐었죠.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어제 개막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포드 2024인데 국내로는 최대 규모고요. 아시아로는 중국, 일본, 태국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하고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MOU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식품들이 많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풀문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김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김인데요.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국내 공급이 좀 감소하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풀무원이 좀 이슈를 좀 받았고, 이 풀무원은 독자적으로 육상에서 또 양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상용화했고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뭐 천재지변이 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풀무원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보시게 되면 지난 2021년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바닥을 잡다가 올해 들어서 상방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5,0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부터 15,000원까지. 손절가는 14,200원, 목표가는 17,500원 라인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K푸드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는 약 1년 동안 조정을 길게 받았던 조정인데 이번 주에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최고 25%까지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익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약 1년 만에 수급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무역업 회사예요. 무역 회사인데 특히나 2차 전지,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뜨겁게 시장을 좀 달궜던 동해 가스전 사업과 2차 전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글로벌 가스전과 같은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가스 시추 등에서 발군의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고, 앞전에 그 석유공사와 함께 동해 이 가스전 개발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해 그 석유전에서도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가스전 사업에 조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발성으로 수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사가 이 K푸드, K4와 관련된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동해 가스전과 같은 이 복합 모멘텀이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두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직전 저항인 6만 원대로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7,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좀 붙었던 구간이거든요. 47,000원대 라인, 매수가는 5만 원까지 매수를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무원인데요.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음식료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막걸리주들도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두부로도 연관성이 있죠. 최근 두부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살펴봤습니다. 유럽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를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 의회 쪽에서 극우파가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2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그 오름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켰으나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 21만 5천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21만 닉스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할지 대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1% 상승하면서 2,70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2% 상승하면서 870선을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부터 LG 이노텍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이고요. 포인트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10,000톤을 기록했던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내년에는 3.9만 톤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첫 번째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 음극재가 이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신규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 소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BH와 LG 이노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플의 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LG 이노텍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11일에 7%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달 관련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산업과 재룡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의 추진 소식에 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먼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그 상승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 선물의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선물 쪽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그 매도 포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오전장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역시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차익 실현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옵션 만기일이든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땐 무리하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후장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강세는 아니지만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따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벤트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 보니까 약간은 좀 투심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큰 문제를 보이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약간 강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그 셀트리온의 좀 그 흐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알테오전이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좀 조정 흐름세를 한 번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보다는 오전까지는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익실현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직까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엔캠의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PSP, 클래시스 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코스닥의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전히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순환매적인 흐름들보다는 개별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그 판단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유통업과 전기전자, 전기 가스업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닥 쪽에 IT와 반도체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전장 때 이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된다 한다면 오후장에는 반도체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세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아이폰 쪽에 굉장히 좀 많은 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뭐 BHI가 한 16%, LG 이노텍이 13%를 상승을 하면서 전날에 좀 어떻게 보면은 전날에 좀 낙폭을 보여줬던 것들의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재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재난 안전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또 애플이 다시 한번 교체 수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7%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부품주가 무너져 있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3% 상승하고 있고요. BH 그리고 LG 이노텍이 각각 17% 그리고 13%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품주로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떨어졌던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2위를 탈환을 했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8월 말에서 늦으면 9월 말까지 임상 3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 속에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대 강세 보이며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서서 우리 이 종목에서 살펴봤던 종목인데 2.9%, 3%대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흐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역시나 오늘도 잘 가네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데 기존에는 포르쉐랑 아우디에만 이걸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기아 EV3에도 탑재하고요. 테슬라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 굉장히 흐름 좋게 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전자도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은 아이폰 관련해서 부품주가 어제 무너졌던 부분이 많이 만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제 매수를 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앞으로 괜찮게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그 하락을 했던 거 뭐 이슈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뭐 갤럭시 24와 뭐 별다른 게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아이폰 16이 결국은 9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5보다도 15에 지금 탑재되지 않은 기능들이 결국은 AI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스트 무버에 대한 뭐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 아이폰이 지금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이틀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이벤트가 끝나서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9월까지 이렇게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12월 달에 이제 챗 GPT 관련된 부분들과 또 AI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업데이트 가능성도 좀 논의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 아이폰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부터도 12월까지 계속 좀 그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그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슈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작년에 그 폴더블 관련된 부분에서 특허를 냈던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이게 더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가 AI 관련된 내용이 붙으면서 결국 판매량이 굉장히 좀 높았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비록 이러한 업데이트적인 부분들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기대감이 낮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이폰 쪽에 AI가 붙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구매 욕구를 굉장히 좀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15와 16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변화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OLED 관련된 사업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폴더블 폰과 G 플립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따른 뭐 힌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고 OLED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고요. 아이폰 16에 대해서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아이폰 부품주 어제 있었던 부분 많이 만회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AI 관련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까지 오늘 좀 AI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음식료 그중에서도 국순당이 좀 눈에 띄어서 오늘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3%대 추가적인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시작해서 소장님 빙과나 과자, 막걸리까지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는 건 이제 테마단으로 좀 이해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수급적인 형태를 그쪽에다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다른 섹터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인 차익 시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증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길게 가져가는 흐름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 구간에 좀 많이 와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간장, 참기름부터 해서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물가는 뭐 2%밖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 지수는 거의 한 1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매출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 있는데 어제 이제 부각받았던 막걸리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캐스천 마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막걸리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결국은 빙과류나 그리고 김밥 그쪽 수산물 그리고 라면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판매 가격이 올린다고 하면은 결국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그 재무적인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냐라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 라면이든 가격 식음료 제품을 올리면서 원자료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낮춘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한다면 재무적으로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료 단에서도 정말 이제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이랑 테마를 좀 보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이폰 부품,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쪽도 체크를 좀 해보면 외국인 순매수 쪽에 SK하이닉스가 1위 종목이고 5위에 대주전자 재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쪽도 보면 4위에 포스코 퓨처엠이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술력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는 쪽은 그래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일 FOMC 결과 나올 거고 그리고 선물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달 동결 가능성을 봤을 때는 한 99.4%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7월의 경우에는 91.1%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2차 전지 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실리콘 응급제나 그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 잘 갑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잘 가는 건데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 하면은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 그 전 분기보다도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든 회복이 좀 많이 됐다 한다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도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같이 좀 파악을 해보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업황 바닥을 좀 찍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는 말씀드리겠고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도 기대가 된다 한다면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좀 나와봐야겠네요. 1분기보다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장 출발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FOMC를 앞두고 오늘 조금 혼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좀 어떠한 전체적인 이런 지수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주도 업종은 계속해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반도체, 뭐 어느 날은 부품주,
어느 날은 2차 전지 그리고 식음료도 강했다가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급별로 이제 섹터별로 수급이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주식 분할도 지금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유동성 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주도 업종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연간 어떠한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은 IT 정보기술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관련 모멘텀 종목군들을 많이 좀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이버 보안 쪽도 AI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기술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또 상승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업종들은 또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식음료 업종도 최근에 이제 K푸드 열풍이 불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런 섹터들도 좀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FOM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 부분들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FOMC를 대기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수출 늘어나는 업종 봐야 된다. 그중에 하나 화장품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이 아이폰 부품주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좀 강세 보이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2%대 강세 보이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물론 실적 발표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은 자기가 낸 좋은 실적을 2분기에 또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한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잠시 놓아둘 때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너무 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그런 이제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에 확실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북미 중심의 어떤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어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같이 가기는 할 거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등락폭이 좀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는 좀 북미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들보다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고 회복세가 좀 빨리 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북미 쪽 매출이 높았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면 이제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중국 쪽 실적 잘 찍히는 기업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복세가 느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도 잘 가고 있어서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BH, LG이노텍, 한국가스공사, 자화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애플 관련 부품주들이 또 이제 특징주에 많이 보이는데 이제 LG이노텍이 오늘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아까 또 내 리스트에 있었던 뭐 자화전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애플 쪽에서 뭐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혁신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들리면서 어제는 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일시적인 우려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애플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좀 실적이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애플 쪽에서 AI 쪽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과 비교를 했을 때도 AI 관련해서 좀 시장에 침투를 했던 기간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많이 높아 있었었죠. 근데 이걸 지금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력으로 또 좀 살아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후발주자로 좀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또 매니아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이제 수요층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폰 이제 16 그리고 17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아이폰 12, 13을 썼던 이런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이제 부품 공급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게 결국에 오늘 LG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의 주가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 한 16%대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30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LG이노텍 살펴봤습니다.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17%대 강세 보입니다. 목표가 일단 30만 원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주가의 추이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EM텍, ITM 반도체, 지노믹트리, 셀트리온 제약, 심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지노믹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런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여전히 잘 가는 종목은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너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오주들을 이제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덜 올랐던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얼리텍이라고 방광암 이제 조기 진단 제품이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임상 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중국 쪽과 미국 쪽에 허가를 받고 진출하게 되면은 이런 실적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험에도 등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등재가 되면은 결국에 처방까지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출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상에 크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서야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FOMC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가 될수록 바이오주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목표가는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6,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살펴봤습니다. 또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내일 흐름 괜찮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클래시스입니다. 네,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에 앞다퉈서 인수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또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차트와 모멘텀도 90점이고요. 실적 또한 95점입니다.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현재 흐름은 9.89%로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52,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착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화학사 경영진들이 경영주 매입을 잇따라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인데요. 주당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8.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점수 확인해보면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차트가 90점, 수급과 모멘텀이 80점으로 종합 점수 82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42% 상승하면서 12만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코스피 200 신규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는 5.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모멘텀도 85점, 수급이 80점, 차트가 90점으로 종합 점수 83점으로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가 조금 넘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89,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약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상승 테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세 가지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폰,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AI 챗봇 같이 묶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애플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교체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하드웨어 쪽 부품주들도 시세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아이폰 16에다가 오픈 AI GPT-4.5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출 잘 지키고 있는 음식료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짚은 것처럼 국순당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쪽 살펴볼까요? 네, 음식료 업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음식료, 이제 식음료 쪽은 계속해서 제가 이전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잘 찾아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된 기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푸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또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은 이제 주로 라면을 수출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뭐 CJ 제일제당 등 이런 이제 가공식품을 이제 취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식음료 업종을 신규 관점에서 좀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수출량 증대는 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빙그레라든지 뭐 이런 제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을 필두로 해서 가공식품 그리고 뭐 제과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묵이라든지 떡볶이 등 이런 대표적인 이런 K푸드 역시도 해외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공식품이나 뭐 이쪽보다는 좀 어묵 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직 덜 오른 뭐 떡볶이 관련주들, 떡볶이 수출 수혜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북미 쪽에서 너무 좀 잘 팔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식품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내수 위주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구로 보면은 한 5천만 명을 이제 대상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최소한 40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시장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뭐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도 어떠한 그런 프리미엄 요소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딱 이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에 지금 식품 업종들이 다 좋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이 이제 사조대림 이 종목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사조대림 역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묵 수출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떡볶이 수출 관련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이미 수출이 56% 가량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적인 부담도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ROE도 한 17%대인데 PBR이 아직 뭐 0.6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식음료 업종에 비해서는 아직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종목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삼양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뜻 보면은 이제 삼양식품이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취급 품목은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이라든지 뭐 설탕 대체제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설탕 대체제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알룰로스를 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북미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실적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ROE가 한 7%대에 PBR도 한 0.3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원 F&B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김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김 역시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한 10% 이상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 F&B 역시 ROE가 한 12%대에 PBR이 0.7배 수준으로 대표적으로 이 앞서 언급드린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좀 놓치셨다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가 최근 너무 잘 가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었는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덜 오른 종목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조대림이나 삼양사 그리고 동원 F&B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시죠.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25% 정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유럽 의회가 극우파가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반사수에 우리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시선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기술력이나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주목 많이 받았죠. 오늘도 5%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 아우디와 포르쉐에 납품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기아 EV3까지 함께 좀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2.8%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나노 신소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0.64% 흐름 좀 엇갈리게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넥스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올해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CDMO 기업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 반사수에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서 바이넥스 있었는데 1.7%로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의 한화솔루션 승부주였고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게 된다면 태양광 쪽이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또 ESS가 필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화솔루션 4%대 강세 보이며 오늘 장에서도 태양광 흐름 괜찮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음식료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워낙 요즘 너무 잘 가서 가격대가 좀 높은데 덜 오른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그중 하나가 사조대림이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1.3%대 약세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애플 호조의 기술주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민용의 이 주식에서는 풀무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세하게 전략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음식료 테마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사조대림, 삼행사, 농원 F&B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